반갑습니다. 저는 밝은 미래 교육, 눈은 작지만 열정은 가득한 교환학생 선발팀장 영상입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우리 특별히 오늘은 밝은 미래 교육 찾아온 귀한 선배가 있습니다. 선배는 고2 때 교환학생을 다녀와서 과감하게 학년을 인정받고 올라가서 고3으로 복학을 했다가 졸업하고 재수를 하고 고려대학교에 입학한 선배입니다. 이름은 김민균 선배님이고요. 자, 우리 반갑습니다. 민균 선배님. 너무 잘하셨고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및 후배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바른 미래교육 2016년도에 10개월간 미국 교환학생으로 다녀온 김민균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1학년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른 미래는 그 바른 미래 당인데 저희는 밝은 미래입니다. 정치적인 성향이 보이시고 밝은 미래 교육이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 자, 우리 그럼 질문 들어가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처음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처음에는 사촌 누나들이 먼저 교환학생을 캐나다로 다녀왔거든요. 캐나다로. 네, 그래가지고 알고는 있었는데 가고 싶은 마음은 크게 없었고, 근데 그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냥 계속 찾아보시다가 인터넷으로 우연히 아셔가지고 밝은 미래교육 아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참가 의사는 사실 없던 단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민규 선배님을 미국으로 보내길 바라셨던 거예요? 네,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처음에 교환학생 한번 가볼래라고 물어봤을 때 뭐 나쁘지 않지라 대답했는데 나쁘지 않지가 네, 너무 일을 빨리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래가지고 저항할 틈도 없이 빨리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쨌든 극도로 거부 상태까지는 아니었군요. 나쁘지 않다고 했다면 미국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뭐 나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네. 맞아, 제가 기억하는 것도 민규 선배가 사실은 거의 참가 마감 시기였기 때문에 너무 급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아무래도 좀 정신없어 하긴 했는데, 그때 저도 기억하는 거는 그렇게 거부할 정도의 표정은 아니었어요. 물론 조금 게임을 좋아한다는 감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여기 못 가겠습니다까지는 아니었는데, 출국 시기가 다가올 때쯤에는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이슈가 여러 가지 뭐 있었나요? 그거는 사실 좀 많았죠. 그게 왜냐면 교환학생 가기 전에는 그냥 너무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게임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교환학생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뭐 별로 대응도 안 했었고 그런데 막상 하루 이틀 다가오니까 이게 약간 현실 감각이 점점 살아나는 거예요. 가야겠다. 그래서 가기는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뭐 아빠가 학교에 자퇴서도 아빠가 내고 오시고 그래가지고 뭐 어쩔 수 없게 뭐 거의 끌려나왔죠. 사실 이슈가 많았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 어머님이랑 통화를 많이 했고, 그 전날에 갑자기 얘가 안 간다고 어떡해요 선생님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휴대폰이 비행을 했어요. 여기가 저희 아까 날아가고 막 했는데, 그럼 어떻게 부모님과 대화가 끝난 겁니까? 그거는 대화가 끝난 건 아니고 뭐 아침에 깨워서 뭐 가자 하시길래 그냥 간 거죠 뭐. 싸우다가 지쳐서 잠드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더 버텨도 뭐 되는 게 없겠다 해가지고 그냥. 그럼 학교에 친구들과 인사는 어떻게 했어요? 친구들과 인사도 그날 아침에 가가지고 제가 친구들한테 안 말했거든요. 원래 가기 싫어가지고 당일날 아침에 친구들이 몇몇 애들 빼고는 그날 처음 간 거예요. 그때 되게 놀라더라고요. 그러면 친구들은 뭐라고 반응을 보였어요? 그때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인사만 하고 나와가지고. 근데 뭐 페메론을 왜 갔냐 아쉽다. 근데 어차피 올 거라고 말하고 갔으니까 뭐 내년에 보자 뭐. 학교 선생님은 뭐 반응해준 게 있었어요? 학교 선생님도 잘 다녀오라고 하셨고. 그러면 게임을 떠나야 된다는 생각에 슬프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너무 슬펐죠. 게임하고 싶고 노트북 같은 거 가져가서 거기서 게임하고 싶고 막 그랬는데 가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게임이. 한국에서 그 스마트폰으로 했어요? 아니면 컴퓨터로 했어요? 컴퓨터로 했습니다. 컴퓨터. 네. 핸드폰은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핸드폰은 그 폴더폰이어서. 폴더폰이었구나. 네. 여러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폴더폰을 하는 건 사실 초강추예요. 민규 선배가 보기에 일찍부터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쥐어진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그게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저도 요즘 되게 절실히 느끼는 건데 이게 스마트폰을 되게 많이 쓰다 보니까 좀 사람이 멍청해지더라고요. 뇌가 굳어가는 느낌이랄까. 정확합니다. 사고하는 기능을 안 쓰게 되는 거예요. 약간 멍청해진다는 좀 속어지만 그런 경우가 많은 일이고, 그래서 교환학생 경력이 옛날보다 상당히 떨어졌어요. 그리고 참고로 좀 더 비하인드가 있다고 하면 하여튼 친구들과 울면서 인사하면서 갔다 전 들었는데 사실이었나요? 네? 어쨌든 일단 출국을 하게 됐어요. 딱 도착하자마자 어땠어요, 느낌이? 호스트가 사진으로 보거나 영상으로 봤을 땐 되게 막 이상한 사람들이었는데 사진은 되게 막
무슨 70년대 해낼 것 같은 맞아요. 가족 사진을 찍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이랬는데 가니까 그래도 실물은 어때요? 첫인상도 괜찮고 밥도 맛있는 거 사주셔가지고 처음에 그 피켓 들고 있었어요? 웰컴 민규 누르는 거? 그 아이패드에다가 그 아이패드로? 피켓 어플 있잖아요. 그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요. 와, 그건 굉장히 신식. 그 호스트가 신세대인데, 그냥 우리 교환학생 중에 대부분이 그냥 종이 써가지고 웰컴 누르고 이렇게 하고. 네. 네. 또 재밌는 거는 그 처음에 갔을 때도 저도 사실 그랬어요. 도착해도 걱정했었잖아요, 처음에. 왜냐면 사람의 금단현상이라는 게 있고 그걸 잘 아니까. 그리고 처음에 적응 잘할 수 있을까. 그때 스마트폰 안 들려보냈잖아요, 그죠? 그쵸. 네, 안 가져갔고 저희 원칙이죠, 발견에. 그러면은 가서 게임을 하고 싶은 상황이 생기든 또 아니면 뭐 향수병이 생기든 이럴 때 부모님한테 연락한다거나 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아버님한테 자꾸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랑 지금 돌아가면 안 돼 이러면 막 했는데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게 처음에는 되게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싫다는 게 아니라 네. 그냥 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알아봤죠. 어떻게 하면 학교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거 막 혼자서? 막 행정 절차 이런 거 알아보고 그랬는데 물론 실패했지만 한 일주일 동안은 거의 맨날 메일 보냈던 것 같아요, 아빠한테. 근데 돌아가고 싶었던 그때 느낌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왜 그걸 돌아가고 싶었는지? 그냥 있기 싫다. 약간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내 공간이 아닌 것 같고. 그냥 감정이 그랬어요. 약간 뭐 때문이었다 하기에는 그냥 약간 강제적으로 보내져가지고 강제적이었어요. 됐던 걸 수도 있는데. 네. 맞아. 그러면은 환대하는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응이 된 거예요. 네, 처음에 좀 적응 못 해가지고 되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막. 어떤 식으로 이렇게 도와주세요? 처음에 갔을 때 되게 불편한 거 없는지 많이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또 한국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들 미리? 네, 약간 미리. 그래서 애들이 약간 부끄러움 많다. 네, 부끄러움 많다 이런 거 아셔가지고.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처음 영어가 그거 어땠어요? 불편했었는데. 처음에는 약간 듣는 것보다 말하는 거나 말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되게 많았는데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다 해소가 되는 부분이니까 딱히 걱정할 부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노하우가 있어요? 호스트 애들이랑 영어를 빨리 배우고 좀 친해진 방법. 액티비티 같은 거를 그러니까 내가 농구를 좋아하면 농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TV쇼를 같이 뭐 보는 게 있다면 같이 보든지 아니면 뭐 저희 아이패드가 3개가 있어서 그걸로 맨날 마인크래프트 했거든요. 마인크래프트는 뭐죠? 마인크래프트라고 게임이 있어요. 하다 보면 어차피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되는 것 같아요. 뭐 일상생에서 말을 해야 되니까. 식사는 잘 맞았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저는. 그래요? 어떤 걸 해줬어요 주로 이탈리안이나 파스타 아니면 피자. 라자냐, 피자. 그거 맛있어서 아직도 기억나는데. 네. 요리 잘한다 보네요. 네, 되게 요리를 잘하셔가지고 그 호스트 아주머니가 보니까 그 마스터 셰프라고 고든 램지 나와가지고 막 하는 게 있는데 거기 1차 통과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네, 그 정도로 되게 요리사네. 거의 요리사네요. 네. 미국 사람들 아침은 좀 자주 안 먹는 편 아닌가요? 어땠어요? 아침은 주로 그냥 빵에다가 버터 발라 먹거나 그걸 호스트가 차려줘요? 아니면 본인이? 본인이 만들어 먹는 거예요. 좀 그런 게 많죠. 점심은 어떻게 했어요? 점심은 그 P&J라고 P&J? 그 피넛버터 앤드 젤리 샌드위치가 있거든요. 그거 맨날 먹거나 아니면 안 싸갔을 때는 학교 급식 먹었죠. 학교 식당 괜찮아요? 아니요, 맛없어요. 그죠? 네. 대부분 우리 선배들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학교 식당을. 그럼 원래 이렇게 좀 느끼할 수 있는 음식을 이렇게 싫어하지 않았네요, 스타일이? 김치가 땡기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전 김치 원래 안 먹어서 쓸데없는 거 없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없으니까? 아니, 호스트한테 한국 음식을 해줬거나 이런 경우 없어요? 그거 하려고 했는데 하기 귀찮아서 맨날 오른쪽 넘어갔어요. 근데도 서운해하지 않았나 보다. 호스트가 참 사랑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한국 음식을 만들기보다는 아주머니 요리할 때 옆에서 도와주고? 도와주고 배우고 그랬어요. 어떻게 도와줬어요? 고기를 써는 법이라든지 어떻게 네. 뭐 이거를 볶냐 소스를 만들 때 뭐 이렇게 넣어라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 옆에서 도와주구나. 설거지 또는 빨래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설거지는 호스트 가정에 있는 애들이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날마다 한 명 한 명씩 해서 담당을 했어요, 설거지를? 네, 담당을 했어요. 자녀가 몇 명이나 했죠, 그때? 저희는 저까지 포함해서 5명이요. 그렇게 해서 역할 분담을 줄 때 이게 공평하다고 느꼈어요? 그거는 좀 호스트 분이 되게 엄격하셨던 것 같아요. 자기도 무의식 중에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거를 본인이 신경 써가지고 해주시고 또 막 식탁에 밥 먹을 때 준비할 때도 물을 떠오고 그릇에 놓잖아요. 그런 것도 철저하게 역할 분담하셔가지고 아예 하니까 그냥 애초에 애초에 아실 것도 없네요. 딱 그러니까
난 이만큼 했는데 얘 안 하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게 네, 없나요? 그럴 게 없죠. 네, 다 해야 되니까. 굉장히 센스가 뛰어나신 분이에요. 부모님이랑 연락은 얼마나 자주 했어요? 처음에는 뭐 매일 아빠한테 메일 보내다가 그 다음부터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스카이프 1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보고 싶어서 울거나 그런 적 없어요? 처음에 울었는데 나중에 좀 귀찮아가지고 내가 전화해야 되나 이러고 점점 안 하게 되죠. 네, 점점 안 하게 부모님 서운하다는 얘기 안 나와요? 서운하다기보다는 좀 더 걱정을 많이 하시겠죠.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특히나 총기, 인종차별 등등의 걱정이 없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지금도 이걸 보는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걱정이 있는데 민균 선배는 가기 전에 인식이 어땠고 또한 실제로 가보니 어땠는지 궁금해요. 인종차별은 경험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네, 학교에서는 제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서인지 모르겠는데 좋은 방법이네요. 신경 좀 안 쓰고 그럼 학교에서 만약에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고 좀 흔히 얘기하는 왕따나게 안 당하고 나름 사는 법이 미국 스타일은 어떻게 해야지 좀 잘 알아요? 그냥 물론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다가가면 되게 좋겠지만 뭐 그게 처음에 갔을 때 쉽지가 않잖아요. 그냥 다 낯설고 그런데 반에 뭐 20명 있으면 뭐 한 3-4명은 꼭 말을 걸어주러 와요 처음에는. 아 그래도 와요? 네, 그래도 그때 너무 통상적인 말만 하지는 말고 좀 어울리려고 하면 쉽게 어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들은 어때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되게 다 친절하신 것 같아요.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시고 또 아무래도 교환학생이다 보니까 좀 더 약점을 가진 과목들이 있잖아요. 네네. 수학이나 과학 같은 거는 한국에서 배우고 가니까 네. 정말 쉬운데 영어나 뭐 글쓰기, 역사, 막 정치 이런 거는 제가 쉽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교환학생인 걸 감안을 해주셔서 그 학점 주시는 것 같아요. 호스트랑 대화하면 영어가 빨리 느는 것 같아요? 영어가 느는 거는 진짜 빨리 느는 것 같아요. 그게 듣는 것도 되게 빨리 늘리고 미국에 오래 살지 않아서 약간 문법 같은 거는 좀 안 돼서 그래머 브레이커라고 막 그러긴 했는데 그래머 브레이커 그래도 괜찮아요. 네. 한국이 지금 문법적으로 사실 공부를 되게 빡시게 배웠는데 그래서 그거를 미국 사람들 만나서 대화할 때 보면 문법이 틀릴까 봐 걱정이 돼서 잘 안 나오거든요. 어때요 분위기가 실제로? 네. 그런 건 없었어요. 아니 문법을 걱정을 하면서 말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나마 그냥 말을 하고 얘기하는 게 좀 더 낫고 근데 문법 틀렸다고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도 틀릴 때마다 뭐 바르게 잡아주시긴 하는데 그런 말 하죠 우리 스타일. 내가 하려는 의도는 그래도 언어니까 어느 정도 전달되거든요. 막상 귀국할 때는 아쉬웠어요? 아니면 교육할 때는 좀 아쉬웠죠. 왜냐면 다시 못 볼 수도 있으니까 되게 정들었고 되게 떠나보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많이 서로 울고 그랬어요? 아니면 어땠어요? 아니 울진 않았어요. 네. 가정이라는 불화가 없었어요? 크게 기억나는 거 없어요. 왜냐면 그게 제가 거기서 그냥 하숙하는 학생으로만 살면 그럴 수도 있는데 가족같이 하시는 분위기라서 딱히 불화라고 해봤자 그냥 흔히 집에서 일어나는 불화? 약간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잘 그래요. 얘가 여기서도 이렇게 못하는데 나가서 잘하겠냐 이런 부모님들이 참 많아요. 그 말인즉슨 사실은 집에서 엄마 아빠랑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얘가 대인관계를 이렇게 하는데 나 회식 가서 잘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집이 아니라 나가서 하다 보니까 좀 더 신경 쓰게 되고 근데 오히려 더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거기에서 배워가지고 한국에서 와서 더 잘하게 되고. 그리움이나 이렇게 막 생겨요? 부모님들 애틋함이나 미국 가면? 근데 저는 미안한 적이 없어가지고 완벽했어요? 너무 억울했기 때문에 그 억울하면 미안하면 그냥 그렇죠. 네. 부모님이 보내놓고 쌤통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오히려.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지금 게임하는 후배들한테 미래를 위해서 그들에게 정말 해줄 수 있는 조언. 웬만하면 그들도 사실 머릿속을 알고 있거든. 못 끊잖아요 근데.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도 요즘 게임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대학 오면 게임하는 게 좀 달라져요. 예전에 그냥 내가 할 수 없었으니까 해방감에서 하는 건데 지금은 좀 친구들하고 어울리려고 하는 느낌이고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힘든 게 저도 겪어봤는데 그렇게 말하면 그냥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요. 그냥 본인이 그냥 절박함을 느껴야 된다 생각해요. 그게 만약 어떤 미국이라는 환경이 됐든지 유학을 가면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내 삶에서 그냥 어느 순간 없어져 있고 그런 게 되게 많이 느껴져요. 근데 가기 전에는 뭐 진짜 어떻게 하라 말하기도 되게 힘든 것 같아요. 핸드폰에 빠져서 조금 자기 학업도 안 할 정도에 그게 문제잖아요. 내 것도 안 할 정도로 가니까 문제인데 그런 학생들이 교환학생이라는 게 나름의 솔루션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솔루션이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가기 전에는 선생님이 뭐라 하든 부모님이 뭐라 하든 아무도 안 듣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다녀오면 가서 게임만 한다면 네. 삶에서 게임이라는 게 점점 작아지거든요. 없어지거든요. 갔다 와서도 물론 하고 싶긴 하지만 옛날보다 정말 덜하고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를 좀 더 그쪽에 진짜 진지한 고민 되죠.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 분위기가 근데 좀 그래요? 미래에 대해서 빨리 고민하는 스타일이? 아 정말 그런 거 같아요. 왜냐면 저랑 같이 방을 썼던 친구가 9학년이었는데 그때부터 그 자기는 앞으로 어느 진로를 해야겠다, 스칼라십을 뭐 어떻게 받고 학점 어떻게 하고 이런 거 다 생각하더라고요. 그럼 그때 좀 막 당황했어요? 되게 나름의 충격이 있었거나. 그거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때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그 친구는 어떤 대학 어떻게 진학을 해야겠다 이러는 거 보니까 저도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좀 그게 무의식 속에 좀 많이 남게 되는 것 같아요. 방과 활동이나 특별 활동은 좀 어떤 걸 했어요? 방과 활동을 봄에 골프를 쳤는데 이게 또 네. 재밌더라고요. 지금은 안 하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할 일은 합니까? 없어요. 네. 정말 좋은 게 네. 미국에 가면 한국에선 골프가 되게 쉽게 치기가 힘들잖아요. 맞아요. 너무 비싸고. 근데 제가 갔던 학교에서는 골프를 할 때 내는 돈이나 막 축구를 할 때 내는 돈이 다 똑같아가지고 쉽게 즐길 수 있고 좀 더 사람들 만나기도 쉽고 다른 학교랑 교류하기도 쉽고 좋은 것 같아요. 고2 때 갔으니까 나 1년 동안 하면 놀면 갔다 와서 공부 못 따라가고 이게 힘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사실 그래서 제가 책을 가져갔어요.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 했는데 1년 동안 쌓아두고 나니까 먼지가 한 이만큼 쌓이더라고요. 볼 일이 전혀 없고. 근데 저 어차피 고2 때 갔으니까 고3 때 오잖아요. 고3 2학기 때 오니까 재수를 해야겠다는 원래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 진도를 따라가는 거는 그렇게 걱정은 안 했어요. 네. 고2로 다시 오는 후배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학업부담 때문에. 근데 민규 선배는 뭔가 작정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학교를 계속 다니면 좀 더 재밌거나 막 놀거나 그럴 수 있는데 대학 가는 거를 생각해 보면 1년을 재수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기도 했고 1년 더 다니는 게 그냥 1년을 날리는 것 같다. 약간 그런 생각이. 3학년으로 복학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학력 인정 받고 가는 선배는 수학을 잘하는 선배들이에요. 여러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럼 갔다 와서 영어가 달라졌다고 느꼈어요? 정말 이게 확실히 달라졌는데 갔다 오기 전에 1학년 때나 2학년 때 모의고사 보면 항상 5등급 나왔고 학교 시험도 5등급 나왔고 근데 갔다 와서는 고3 2학기 때 중간 기말을 보는 때 정말 하나도 공부를 안 했거든요. 일단 1등급에서 모자란 2등급이 시험 점수로 딱 나오는 거예요. 다음 또 수능 때는 현역 때는 뭐 2등급 나오고 재수할 때는 1등급 나오고 근데 영어 공부는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단어도 공부 안 하고. 갔다 오면 감이라고 자체가 늘어요? 갔다 오기 전에는 그냥 알파벳인데 갔다 오고 나서 약간 이건 문장이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미국 갔다 온 1년에 그게 차이를 확실히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한국에서는 배울 수 없는 물론 시험 점수를 오르는 것도 있겠지만 그 이외의 것을 다 포함한다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도락생 프로그램을 다녀올 때쯤 복학 준비는 언제부터 했고 어떻게 했어요? 네, 확실한 거는 늦게 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학년으로 복학하는 게 아니라 원래 진학했어야 될 학년을 복학해서 재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네. 다녀와서 작전을 어떻게 짰어요? 제가 3학년 2학기 때 복학했고 내신이 안 좋아서 정시로 대학을 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한 5개월 만에 A를 준비해서 간다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5개월 동안은 개념만 알아두는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었고 재수 때는 그 개념을 바탕으로만 시험 공부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기숙학원을 갔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학생이 가면 좋다? 기숙학원을 가는 거는 본인이 평소부터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재수할 때도 통학하시거나 자습하는 학원을 가셔도 되는데 공부를 아예 안 했던 분들은 혼자 공부 느낌이나 스스로를 제어하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되게 기숙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럼 1년간 대학에 나름 목표를 잡았어요? 난 여기 간다. 연대를 간다 생각을 했지만 연대를? 되게 높은 목표였어요. 현역이었을 때 평균이 4등급이었거든요. 4등급이 나왔는데 4등급이었는데 연대를 가겠다 했습니다. 연대를 가겠다 하니까 물론 주변에서 좀 비웃을 수도 있겠죠. 아빠도 기대를 안 하셨고 그렇죠. 그냥 대학이나 가라 이렇게 해서 재수한 거 보낸 건데 저는 약간 거기에 대한 욕망이 되게 커가지고 내가 반드시 저길 가야겠다. 교환학생 가기 전부터 그랬어요? 아니면 갔다 와서 생긴 거예요? 가기 전부터도 그랬고 갔다 와서 좀 커진 것 같아요. 만약 내가 나중에 뭐 하려고 하면 마이너스는 안 돼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연대 한다 그러면 말만이 아니라 그거에 따른 실천이 따라야 되잖아요. 스카이가 되게 높은 목표가 아니에요. 스카이라고 하늘 같아 보이긴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그냥 조금만 하면 다 할 수가 있는데 그 조금은 안 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사소한 부분에 되게 달라지는 건데 물론 저도 그랬고 좀 더
집중하고 내가 지금은 아무리 힘들지만 이걸 좀 더 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계속 가져야만 할 수가 있어요. 머리가 좋다기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지 그 않을까. 작은 차이가 잠깐의 뭐 잠을 극복하라 아니고 집중력을 찾게 뭘 해라 어떤 거예요? 그게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할 때도 내가 귀찮은 부분이지만 내가 못하는 부분을 제일 하기 싫거든요, 사실. 맞아. 그런 걸 결국 극복을 하고 마주치고 무엇보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포기하지 않는 게. 하루 일과를 되게 규칙적으로 보냈어요. 근데 저는 기숙학원이다 보니까 아침에 가서 공부하고 점심 먹고 공부하고 저녁 먹고 공부하고 그 똑같은 루틴을 할 때 매너리즘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교환학생 갔던 거랑 되게 많이 관련이 있는데 교환학생도 가서 그냥 재밌게 놀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것도 비슷한데 재밌게 해야겠다. 재밌지는 않지만 생활이 재밌으면 그것도 좀 더 쉽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공부하면서 함께 했으면 좋은 활동이나 뭐가 있어요? 스트레스 해소방 기숙을 만약 가신다면 거기에 헬스장도 있고 운동 시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것 중에 하나는 하시는 게 정말 좋다 생각되고, 만약 통학하는 학원이라도 주말에는 쉴 수 있잖아요. 일요일날 쉴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이라도 운동을 하면 이게 몸에 피로감이 누적이 되지 않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슬럼프 한 번도 안 했어요? 슬럼프는 수능 보기 한 달 전부터 계속 슬럼프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왜냐면 9월 모의고사 때 수학을 굉장히 못 봤기 때문에 수학을 그래서 수학만 잘 보면 될 텐데 약간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틀리는 영역이 개인마다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 메꾸다 보면 점점 불안감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끝나고 나서 잘 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교시 끝나고 나서 다 맞은 것 같아요. 이게 난 100점 맞았구나. 아직까지 연대 의대다. 그 수학 시간에 30번 빼고 다 풀었어요. 이거 하나 틀리면 연대 의대다. 영어 시간에 90점 넘을 것 같은 거예요. 같으면 평소대로만 본다면 이거는 진짜 역사에 남는 위인이 될 수 있다. 근데 느낌은 정말 좋았는데 막상 채점은 그거 3개 틀리고. 근데 그 마음 유지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체면이라도 유지를 하고 가야지 시험 때 본 실력을 발휘를 할 수 있어요. 공부했던 거에 100%를 발휘를 한다면 누구나 원하는 대학을 가지만 그렇지가 않거든요. 8, 90% 정도로 얼마나 잘 보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수능 사실 실전 한 방이잖아요, 한 번. 그렇죠. 그날을 위해서 다들 이렇게 노력했는데 실전을 한 번에 잘하기 위해서 해야 될 훈련이나 뭐가 있어요? 수능을 봐야 된다면 한 2주나 3주 전부터 생활 루틴을 그쪽으로 맞춰서 하는 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된다 생각해요. 이게 한 일주일 전부터는 모의고사 보는 것 같이 시간도 똑같이 맞춰서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는 예상했던 거와 잘 나온 거에 붙은 건가요? 예상보다는 안 나왔는데 나왔구나. 실수가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나마 사실 공부를 하거나 재수할 때도 제일 중요한 걸 꼽으라면 자존감,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못하는 건데 그것도 교환학생을 갔다 오면 가서 적응을 못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런 것도 하게 되고 담대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입시를 해서 연대를 목표로 했지만 고대를 하게 됐는데 기대 이상인지 아니면 공부하다 보면 어떨 땐 국어 잘 보고 어떨 땐 수학을 잘 보고 어떨 땐 과학을 잘 보잖아요. 그럼 이거를 제 머릿속에서는 잘 본 것만 이렇게 다 뽑아놔서 이렇게 다 얹혀놔요. 못 갈 데가 없죠. 그래서 딱 시험 나왔을 때 딱 뭐 가고 싶은데 딱 된대, 그냥 이런 생각이었어요. 막상 대학을 다니기 전 중고등학생들 후배들이 있는데 그 인내 중고등학생을 보는 후배들에게 마지막 파이팅의 한마디. 자, 파이팅을 해도 파이팅이 되진 않을 걸 않겠지만. 알긴 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 가야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놀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좀 제약이 많이 따르거든요. 그때 열심히 못해서 그때 좀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안 될까 이런 후회가 되게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좀 편하게 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인내 시간. 그래야 원하는 데를 가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구나. 그런 시간 감사했습니다. 후배들에게 마지막 같이